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이태리의 아주 유명한 성악가시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아실 거고 애플 창립하신 분이고, 패트릭 스웨이즈는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죠. 그 사랑과 영혼 그 영화에 나오셨던 유명한 배우였고, 김주승이라고 탤런트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예전에 이제 TV에 뭐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원인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췌장암입니다. 최근에 그 인천 유나이티드 그 K리그 감독이신 유상철 감독님도 지금 아마 췌장암이신 것 같고요. 췌장암이 있고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그 4길에서 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췌장암이 어떤 질환이고 저희가 어떻게 예방을 하거나 어떻게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췌장암이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는 종양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암센터, 국립암센터 자료인데요. 췌장암이 남자에서는 12, 여자에서는 전체 암 중에 8위를 차지하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흔한 암은 아니죠. 갑상선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간암처럼 아주 흔한 암은 아닌데, 하지만 사망률은 전체 3위입니다. 그 발생 빈도는 12, 8위이지만 그 사망하는 빈도는 전체 3위. 아마 곧 2위로 올라갈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발생 빈도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굉장히 사망 빈도가 높은 안 좋은 암이라는 얘기고요. 대개는 60대부터 호발하기 시작하시고, 제일 호발하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60대, 70대, 80대이십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췌장암이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5대암에 대한 검진이 늘어나시고, 또 일반인 분들이 이제 검진하실 때 뭐 복부 CT나 배안을 보는 그런 영상 검사를 많이 하셔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암이 새로 많이 발견되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발견되는 빈도도 늘었을 뿐더러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이제 인구학적인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도 췌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의 그 국립암센터 데이터인데요. 저 왼쪽 퍼센트가 5년 생존율입니다. 보면은 이제 90년대에 비해서 2016년도로 갈수록 5년 생존율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특히 뭐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심지어는 간암 같이 그 치료가 어려운 암도 9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에 가면 거의 2배 이상 5년 생존율이 늘어나는 그런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췌장암은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췌장암은 지금 저희가 그 5년 생존율, 수술을 받건 수술을 못 받으시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던 그런 전체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내보면 전체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한 9%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완전 절제를 받으시더라도
그 5년 생존율이 한 20% 정도로 그렇게 썩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자, 췌장암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췌장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세포가 있고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췌장암은 그 외분비 세포, 그 중에서도 췌장관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췌장관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선암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췌장암입니다. 이외에도 췌장암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내분비암도 있고 낭종성 종양에 생기는 암도 있고 다른 드문 종류의 암도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들이고요. 우선은 췌장의 물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췌장암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췌장암하고는 약간 다르고, 이제 췌장에 생기는 물혹 형태의 종양, 저희가 낭성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혹 형태의 종양은 크게 네 가지로 조직학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장액성 낭성 종양, 점액성 낭성 종양, 체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 고형 가유두상 종양. 좀 어렵죠? 이게 병리학적인 명칭이라서 그런데, 이 중에서 장액성 낭성 종양은 암이 되지 않는 그런 양성 종양인데 비해서 이 점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점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낭성 종양은 전암성 병변입니다. 놔두면 점점 커지면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낭성 종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악성 췌장 종양, 저희가 췌장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흔한 95% 이상의 췌장암을 차지하고 있는 췌간선암종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췌장암입니다. 그 이외에도 선방세포 암종이나 신경내분비암 같은 드문 암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선암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췌장암은 전체 췌장 종양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후 남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방세포 암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암의 한 1, 2% 정도이고 아주 드문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내분비 암은 이것도 아주 드문 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방세포 암종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발생 빈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췌장암의 발생 위험 요인인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분들이 췌장암이 생기는지, 어떤 분들이 고위험군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밝혀져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분들만 선택을 해서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면서 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텐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알려져 있는 췌장암의 위험인자는 흡연입니다. 흡연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췌장암의 위험인자이고 2배 내지 5배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배를 피우시면 담배는 끊는 게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됐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췌장암의 위험인자인지 아니면 췌장암이 생기면서 당뇨병이 발병한 2차적인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당뇨병이 새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히 2년 이내에 새로 당뇨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혹시 췌장 쪽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췌장염, 술에 의한 췌장염이든 유전성 췌장염이든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위험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개는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한 9배 정도 췌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췌장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 유전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일반인들에서 흔한 유전자는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는 경우는 위험 인자가 됩니다. 특히 그 한 분보다는 직계 가족 중에서 2분 이상 췌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대개는 10배에서 20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가족 중에서 3분 이상 췌장암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40배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췌장 쪽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이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60대 이후에 나이가 드실수록 아무래도 췌장암이 발병할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음주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음주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췌장 쪽에 좋을 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만, 특히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 췌장 쪽, 뭐 췌장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암의 발생에 있어서도 이제 복부 비만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식사하시는 것 중에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가 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복부 비만이나 그런 것과 연관돼서 그 여러 가지 암종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많이 드시고 비타민 많이 드시고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런 것들은 췌장암의 빈도를 낮추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그 흔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벤젠 같은 용매제라든지 휘발유나 살충제나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뭐 이게 발암 물질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췌장 쪽에도 아마 췌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아까 그 췌장 관련 질환에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복통, 배가 아프신데 특히 아프신 게 등 쪽으로 뻗치는 복통, 이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악화되거나 누웠을 때 악화되는 복통은 췌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황달, 진한 갈색 소변, 회색 대변, 가려움증 같은 것들도 췌장암에 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체중 감소, 소화장애, 그다음에 4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긴 경우, 특히 가족력이 없는 당뇨병이 갑자기 생기신 경우는 췌장암을 꼭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도 아까 내용이랑 좀 겹치는데요. 저희가 혈액검사, 영상검사, 여러 가지 조직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혈액검사는 이제 그 황달 수치라든지 간염 수치라든지 그런 그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의심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A19-9나 CEA와 같은 종양 표시자 수치를 보고 저희가 좀 의심을 하고요. 그 영상 검사로 복부 초음파, 복부 CT, 지금 이 CT에선 이건 MRI입니다. 이 MRI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췌장암입니다. 이 길다랗게 보이는 게 췌장이고 여기 췌장 최부에 암이 보이는 거고요. 이 CT에서는 췌장 두부 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암입니다. PET-CT는 주로 이제 저희가 그 CT나 MRI나 다른 여러 가지 내시경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에서 췌장암이 어느 정도 확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수술 가능한 췌장암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PET-CT를 많이 찍고요. PET-CT는 이제 그런 다른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원격 장기로의 전이, 뭐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그쪽으로의 전이 유무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ERCP는 이제 주로 그 췌장암으로 인한 담도 폐쇄, 황달이 왔을 경우에 그런 황달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요. 막힌 담도 쪽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담도 쪽에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쓰게 됩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이제 내시경기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는 특수 내시경으로 위나 12지장 안에서 이렇게 췌장에 가까이 대고 초음파를 비추어 봐서 췌장암을 진단하는 검사이고요.
그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혹이 보이는데 그 저희가 뭐 암에 대한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 초음파하는 도중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저희가 조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췌장 선암인지 다른 종류의 암인지 조직학적인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조직학적인 진단이 중요한 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전에 확진해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식적 항암 치료라든지 그럼 선행적 항암 치료를 하려면 그 조직학적 진단이 있어야 저희가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직학적 진단이 중요합니다. 췌장암의 병기는 영기부터 4기까지 나누어지는데요. 그 뭐 영기 1기일수록 이제 아주 조기에 진단이 된 것인데 비해서 4기로 진행할수록 이제 많이 진행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 1cm, 2cm, 4cm, 5cm 종양의 크기에 따라 병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호두알 크기만해지면 4cm가 되면 대개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cm 때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췌장에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2cm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2cm보다 크지만 주변에 임파절로 안 가 있거나 큰 혈관을 침범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종양의 사이즈가 클 뿐더러 중요한 거는 그 췌장 주변에는 복강동맥이나 상장관동맥이나 또는 문맥이나 그런 큰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 그 큰 혈관을 침범을 하게 되면 종양의 사이즈가 적더라도 2cm 미만으로 적다 하더라도 수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변에 큰 혈관을 침범했는지 유무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임파절로 전이됐는지 유무가 수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큰 혈관을 침범을 했다던가 아니면 간이나 아니면 폐라든지 복강 내 복막으로 원격 전이가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게 되죠. 되게 췌장암의 치료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수술적 치료,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그 대증적 치료, 증상을 조절하는 증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은 현재까지는 췌장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입니다. 다만 문제가 저희가 췌장암이 진단됐을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전체 환자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단되었을 때 이미 췌장 주변으로 지나가는 큰 혈관을 침범했거나 아니면 간이나 복막 내로 원격 전이가 되어 있어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적 절제를 가능하다면 저희는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수술적 절제 쪽을 권해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의 종류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췌장의 두부 쪽에 병변이 있는 경우, 췌장의 머리 쪽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12지장 최12지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최12지장 절제술은 췌장의 두부, 12지장, 그 다음에 담도, 담도의 일부까지 절제를 하는 큰 수술이고요. 핏불 수술과 그 다음에 PPPD라고 해서 유문보존 최12지장 절제술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병변이 췌장의 체부나 미부 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 췌장 아전 절제술이라고 해서 췌장의 이제 일부만 이렇게 떼어내거나 아니면 췌장의 전체를 다 떼어낸 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그 국소 진행형이나 또는 전이성 췌장염이 췌장암이 처음부터 진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은 이제 내과적인 항암 화학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같은 내과적인 치료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개는 그
수술은 저희가 그래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완치를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항암 치료는 완치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 여명이라고 그러죠. 사시는 기간을 늘리고 복부 통증이나 여러 가지 담도 폐쇄, 십이지장 폐쇄 같은 그런 문제점, 합병증들을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희가 혈관 내, 특히 정맥 내로 이런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이고요. 이 항암요법은 저희가 크게 한 3가지로 나누는데, 선행적 화학요법과 고식적 화학요법과 보조 항암 화학요법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보조 항암 화학요법은 이거는 수술 후에 췌장암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선행 화학요법은 이제 췌장암 자체가 진단됐을 때는 주변의 큰 혈관을 침범하고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한데, 다른 원격전이나 그런 것은 없어서 췌장암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면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될 경우에 하는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암 치료를 2사이클 내지 4사이클을 해서 종양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혈관 침범 소견이 좋아지면 그때는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고식적 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이제 이미 진단 당시에 이제 전이가 되고 많이 퍼진 상태여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됐을 경우에 이제 여명, 생존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증상 조절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항암제 종류인데요. 5-FU, 젬시타빈, 얼로티닙 또는 폴피리녹스 같은 저희가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입원 환자분들은 대개는 폴피리녹스나 젬시타빈하고 아브렉산이라는 그런 항암 치료를 1차로 많이 쓰게 되고요. 이거는 대개는 저희가 그런 폴피리녹스나 그런 항암요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고 환자분들이 그나마 이제 잘 견디실 수 있는 그런 항암 치료를 항암 치료 지혜의 조합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증상 치료인데요. 증상 치료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기에도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시고 항암 치료 자체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그런 대증적인 치료, 통증 조절이라든지 황달이 왔을 경우에 황달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내시경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내과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기 1이나 2병기 때는 수술이나 그런 수술을 위한 선행 항암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지만 병기 3부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식적 항암 치료 같은 그런 내과적인 치료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췌장암의 예방은 저희 췌장을 하는 의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만성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예전에 환자분이 많으셨었는데 90년대부터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한 예방 백신이 나오면서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형 간염과 관련된 간 경변증이나 간암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은 상태인데요. 안타깝게도 췌장암은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적인 백신이라든지 예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자분들께서 또 기초를 하시는 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면 그런 예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채소, 신선한 채소나 통곡물, 과일 등은 좋고요. 뭐 이거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암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소세지 같은 가공육류, 그 다음에 레드미트라고 그러죠. 그 빨간 고기들, 그 다음에 햄 같은 것들, 가공육류 이런 것들은 안 좋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이건 튀긴 생선인데요. 그냥 생선, 튀기지 않은 생선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만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복부 비만. 그래서 적절한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체중 관리하시고 그런 것들이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암종의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하셔야지 되고요. 술 안 좋고요. 신선한 야채나 카레 같은 것들, 카레에 특히 강황이 많이 들어있는데 커큐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 연구에서 항암 효과가 입증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카레 많이 드십시오. 네, 이상입니다.